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데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전개 등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엊그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이틀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이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미사일 발사한 것이 이제 평양 삼석지구에서 발사한 걸로 보이고요. 네. 동해상까지 이 발사를 했는데 네. 두 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북한이 핵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KN-23 혹은 24 이런 미사일들은 발사 차량 미사일 두 발을 장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 성격 자체는 결국은 한반도 영내에 대한 타격 능력,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술핵 탄두와 결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예. 예. 재원은 KN-23, KN-24로 추정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왜 발사를 한 건가 보면 북한 외무성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재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도발이 이와 무관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마지막 주에 미사일 발사를 4차례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발사들이 전부 항공모함과 관련이 있는 미사일 발사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역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런 시위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좀 독특한 부분은 네.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항공모함 자체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이런 부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항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대함 미사일을 선택하지 않고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 북한 나름대로 위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또 유엔 안보리도 오늘 IRBM 발사를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통된 성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북한의 어떤 이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요, 자신들이 미사일 도발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유엔이라든가 혹은 각 국들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할 때 또 다시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러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한 평균 보니까 한 12일 중에 6번 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주 쏘는 걸까요? 결국은 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9월 초에 북한이 이제 새롭게 핵 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했고요. 예. 여기에서 북한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선제 타격을 북한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러한 무기 체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 거의 그 발표 후에 거의 한 3주 만에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러한 미사일 발사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죠. 예. 네. 지난달 25일부터 쏜 지역을 보면요. 평안북도 태천에서 쐈고 평양 순안에서 또 쐈고 평안남도 순천에서 쐈고 다시
평양 순에서 쐈어요.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게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요. 네. 발사한 미사일들도 종류가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천에서 쐈던 거는 KN-23의 개량형으로 한 거의 600km를 날아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순천, 순안 요 일대에서 발사한 것은 뭐 한 360km 혹은 350km 요 정도 사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는데 예. 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다 미묘하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발사한 시각도 보면요. 새벽에서부터 뭐 밤 늦게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녁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얽혀 있어서 네. 여기서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북한 내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시간대라도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도 우리는 발사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그 소위 그 핵 공격 능력, 핵 태세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이런 핵 태세를 북한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는 것을 보입니다. 예. 특히 그제 IRBM 발사 후에는 한국과 미국군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대응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응을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네. 북한이 뭐 대화로 나온다거나 하면은 뭐 담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필요한 보상을 해주고, 혹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 미사일 발사 같은 행동을 나설 때는 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 대응 사격도 종류가 이 탄도미사일을 우리도 발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 공군 전투기에서 정밀무장을 투하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대응들을 보여왔는데요. 예. 이번에도 뭐 다양한 대응이 이어지지 않겠나. 뭐 사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타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마도 킬체인에 해당하는 그런 타격 능력이나 혹은 KAMD에 해당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이딴 도발이 핵실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0일에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있고 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도 이달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미국 중간선거도 11월 8일에 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린 북한의 행보,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 창건 기념일까지는 계속 이런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제 그 이후가 문제인데 10월 16일부터 이제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그 중국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일정에 맞춰서 살짝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낮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정들이 정리가 돼서 어쨌거나 이번에 지금 중국 20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시진핑 3년임을 확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그 뭐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다시 한 번 더 강도를 높여서 뭐 SLBM을 발사한다거나 뭐 혹은 아니면 ICBM 뭐 심지어는 핵실험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